자, 유리식의 뜻과 성질. 유리식은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보통 유리식이라 말하고, B는 0이 아닌 상수이며 B분의 A는 다항식이므로 다항식도 유리식도 아니다. B가 0이 아닌 상수이면 B분의 A는 다항식이므로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유리수를 이제 정립해서 배웠었죠. 그때 뭐라 배웠었냐면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정수 아닌 유리에서는 보통 소수나 분수로만 표현되는 수를 보통 정수 아닌 유리수에 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리식을 여기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유리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다항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 분수식이에요. 다항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이런 차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을 말하고 이 분수식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이라고 해서 다 분수식이 아니고 분모에 어떤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분자는 미지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보통 분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분모의 미지수가 남아있는 꼴은 다 분수식입니다. 근데 여기 2분의 3x 플러스 1은 분수 형태긴 한데 분모가 무지수가 아니죠. 그냥 숫자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이건 1차 다항식이에요.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치면 유리식에는 포함되는데 저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얘는 다항식이긴 하지만 분수식은 아닌 거죠. 유리식이긴 하지만 분수식은 아니에요. 다항식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부르며 유리식을 계산할 때 필요하면 이제 통분하는 과정, 우리가 통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분모를 만들어야 될 때는 그 특정한 분모를 분모에 곱하면 분자도 그만큼 곱해야 된다. 나눌 때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단 더하는 건 안 되죠. 곱하거나 나누는 건 상관없지만 3분의 2라는 분수에다가 1 더하고 1 더하면 이 숫자는 4분의 3인데 3분의 2와 4분의 3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더하고 빼는 건 안 되고 곱하고 나누는 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통분이라는 단어,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두 개 이상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지금처럼 유리식 분모가 서로 같은 것으로 고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통분으로 처리하는 거고 분자와 분모를 공통인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 약분시키는 것.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고르는 거죠. 다항식인지 유리식인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기억은 다항식일 테고 니은은 유리식, 그러니까 유리식 다 유리식이에요. 결국은 만약 문제에서 물어본 게 유리식이냐 그러면 다 유리식입니다. 여기서 유리식이 아닌 건 없다는 얘기죠. 다 유리식이에요. 기억도 유리식, 비음까지 다 유리식인데 이 중에 다항식을 찾으려면 기억이 다항식이고 디귿도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 미음은 1차 다항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찾으려면 니은 유리식이죠. 리을 유리식이고요. 비읍도 유리식입니다. x제곱이라는 미지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쟤도 유리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골라내시면 되고 약분을 하라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통분하시오부터 관계식을 통분하시오.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서로 다른 분모죠. 서로 다른 분모를 통분할 때는 서로 곱한 것을 통분해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통분하는데 서로 같은 분모를 만들려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얘는 x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근데 분자에 1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모에 곱했던 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분자는 2가 있었는데 분모에 곱했던 x 마이너스 1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통분해서 통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이걸 분배하셔도 괜찮은데 굳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으면 분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통분 되겠죠. 통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약분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워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개념을 처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거지 내용은 단순합니다.
약분하시오라는 뜻은 분모 분자의 공통된 인수를 찾으라는 뜻이니까 인수분해가 필요하겠죠. 그럼 분모를 인수분해해 두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공통인수죠. 그럼 약분이 되고 약분하고 남는 것 쓰니 x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설마 이런 짓은 안 하실 테니까. 자, 유리식의 계산. 아마 오늘은 이제 유리식하고 유리함수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고 무리식의 일부 설명한 다음에 목요일 날은 아마 무리식에 대한 무리함수까지 진도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공통수학 2도 다음 주 목요일이면 완벽하게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작정하고 빨리 나가면 뭐 화요일까지도 다 끝날 수 있을 텐데 뭐 어차피 남아있는 분량이 얼마 없고 한 번 수업을 더 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인데 너무 급하게 마무리할 때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뭐 하루라도 더 투자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나으니까. 자, 첫 번째, 유리식의 사칙 연산 계산하는데 1번, 2번은 덧셈 뺄셈만 한 거고 3번, 4번은 곱셈 나눗셈 하는 거니까 1, 2번에는 통분이 필요할 때고 3, 4번은 아마 약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통분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은 분모로 가지고 아니면 맞춰서라도 맞춰서 1번, 2번은 계산하셔야 될 테고 3번, 4번은 약분하는 건데 보통 약분은 뭐 대각선 방향 아니면 위아래 방향 약분하겠죠. 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해서 분자끼리 곱해서 하나의 분수를 만드는 거고 나눗셈 했을 때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곱셈을 처리하는 방식이겠죠.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게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복잡한 분수. 그러니까 분수에 또다시 분모 분자에 어딘가 또 분수 형태가 주어져 있는 꼴이 이제 번분수인데 보통 꼴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B분의 D분의 C 분의 A, B분의 A. 뭐 이런 꼴이에요. 분수에 또 분수 있는 꼴. 그러니까 이런 꼴을 처리할 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보통 우리가 분수 형태로 나오면 분자에서 분모를 뺀 식이 나눈 식이 보통 분수식이죠. 분자 나누기 분모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에서 분모를 나눗셈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고 계산해 보면 약분이 일단 안 된다는 가정하에 BC분의 AD 이렇게 쓰겠죠.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 이 분수가 사실은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B와 D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인데 다시 분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분수가 복잡해진 거거든.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각각 분모를 주기 위해서 B를 곱해요. 그럼 얘도 이제 B를 곱하겠죠. 근데 위에는 분모가 지워지는데 밑에는 안 지워지죠. 밑에를 지우려면 D가 필요하고 그럼 얘도 D를 같이 곱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는 B가 남고 얘는 이렇게 약분해서 이제 D가 남겠죠. 그럼 남은 걸 써보면 BC분의 AD라는 여기는 이 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저렇게 분모 문자에 적당히 분모를 지우기 위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은 똑같이 BC분의 AD가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결과를 보고 빠르게 그냥 저 값을 추론하는 겁니다. D분의 C분의 B분의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답은 BC분의 AD라는 걸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배웠죠. 그럼 답이 BC분의 AD인데 써놓고 나서 이걸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BC라는 게 이렇게 두 개 곱한 건데 AD라는 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고 외울 때는 얘를 내항의 곱 얘를 외항의 곱 보통 이렇게 외우고 이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이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과치를 가지고 빠르게 추론해서 저렇게 답이 될 테니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분수선을 기준으로, 이게 분수선이죠. 분모부절 구분하는 선. 걔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게 분모, 바깥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게 분자로 가도록 분수식을 추론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부분 분수인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부분 분수는 통분의 역산이에요. 통분을 거꾸로 계산한 역연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분은 이런 게 통분이잖아. 2분의 1 빼기 3분의 1 계산하시고 그러면 6분의 3 빼기 6분의 2 뺄셈하면 6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이 통분이라면 부분 분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분은 두 개 이상의 찢어져 있는 분수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라면 반대로 부분 분수는 하나로 처리되는 분수를 두 개 이상의 분수를 찢는 방식이에요. 근데 통분을 초등학교 때 가르쳐 놓고 나서 그 역산인 부분 분수는 왜 이렇게 한참 지나서 고등학교나 돼서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 큰 필요성도 없는 반면에 또 계산법이 조금 초등학생들 배우기는 좀 불편한 부도 없잖아 있어서 지금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분 분수를 하는데 처리 방식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냥 쪼개는 방식이니까요.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통분을 익히시듯이 통분을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계산하시고 그럼 여기다 이제 b 곱하고 여기 b 곱하고 여기 a 곱하고 여기 a 곱해 통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다면 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모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부분 분수를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찢을 방법 찾다 보니까 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부분 분수는 분모가 두 개 이상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표현 안 됐으면 네가 표현법을 바꿔서라도 분모를 두 개 이상의 곱의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두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 여기 교과서에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AB분의 B 지금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죠.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AB분의 C로 기억할게요. 1은 좀 대표적인 형태긴 한데 1이 아닌 분수일 수도 있으니까 AB분의 C 다음을 하나의 분수를 두 개 이상의 분수를 찢으세요. 그러면 계산법은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분수로 찢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했었던 6분의 1 같은 거 있죠? 6분의 1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가 답할 때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었잖아요. 6분의 1을 두 개의 분모로 바꿔요. 2 곱하기 3분의 1.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는 이 패턴이 성립하는 거죠.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그럼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생략해도 무방하죠. 그럼 남는 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는 두 개의 분수로 찢어진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간혹 곱셈인데 이게 꼭 2 곱하기 3분의 1로 안 볼 수도 있지 않나요? 3 곱하기 2분의 1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순서가 바뀌면 아까 위에서 뭐 앞에서 뒤를 뺀 거 이런 분자를 빼는 분모를 빼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이거 왠지 답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있는 분모가 2가 되고 앞에 있는 분모가 3이 되기 때문에 2 빼기 3분의 1이 되지만 이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얘랑 똑같아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곱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부분을 배우셨고 그럼 밑에 옆에 이제 얘가 나와 있죠. 지금처럼 원래 아마 식은 이거였을 거겠죠.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두 개 이상의 분수를 찢으세요. 부분수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분모를 이렇게 x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부분수는 뒤에 있는 분모를 이왕이면 큰 분모를 두는 게 좋아요. x보다는 x 플러스 1이 크잖아. 웬만하면 뒤쪽으로 크게 배열하도록 그렇게 배열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의도적으로 뒤에를 큰 걸 쓰는 이유가 뺐을 때 이쪽 앞쪽에 있는 계산법을 양수로 처리하기 위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 달고 나오면 계산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1이 돼서 생략이 되고 남은 거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주어져 있는 이 분수는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찢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게 나중에 뭐에 중요하냐면 극한 계산할 때 고2 넘어가면 이제 극한을 계산하실 텐데 극한하다 보면 이 부분 분수를 통해서 분수를 찢어가지고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유리식의 좀 중요한 계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페이지에서 짝수번 해보세요. 여기 171페이지에 짝수번만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뒤로 넘어갈게요. 나눗셈이니까 아마 약분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분해부터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모는 인수분해 보면 x-2, x-3 분의 x 플러스 1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꿉시다. 위아래 지금은 약분이 따로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다음 분수랑 처리하려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자는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니까 약분을 이제 시도하겠죠. 여기는 x 플러스 1과 이쪽에는 x 플러스 1이 공통된 고골이 약분이 될 테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랑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공통된 인솔이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분모는 남은 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이 남고 분자는 다 없어지고 1이 남았죠. 이걸 뭐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1차 함수라는 게 1차 다항식이 있을 때 그 1차 다항식에 는 y를 붙이면 이게 1차 함수가 되죠. 2차 다항식이 있을 때 그 2차 다항식에 는 y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유리식에다가 는 y를 갖다 붙이면 이게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리식의 종류가 두 종류였죠. 하나는 다항식이 있었고 하나는 분수식이 있었는데 다항식에다가 는 y를 갖다 붙이면 다항함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다항함수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여기서 다루는 건 이제 이걸 다루는 거죠. 분수식에 는 y 갖다 붙여서 이제 유리식을 만들 때 그 함수를 유리함수라고도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분수함수라고 보통 표현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분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전에 유리식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익히셨으니까 그 유리식 중에 분수함수에 는 y를 갖다 붙여서 우리는 분수함수를 다루게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근데 유리식을 포함한 전부 다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다함수나 그 다음에 분수함수를 모두 포함해서 여기서는 유리함수라고 정의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분수함수 위주로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식으로 만약 주어졌을 때 다함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다면 정렬 범위가 x값의 범위죠.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실수 전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분수함수는 x값이 전 범위일 수가 없는 게 분모에 미지수를 끼고 있고 그 얘기는 이 분모에 있는 다항식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값은 1은 절대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x가 1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실수 전 범위에서 그 분모가 0이 되는 x를 빼고 남는 나머지 실수값만 취한다.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 다음 중 다항함수와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면 분수함수를 말합니다. 그걸 골라내시오 그러면 기억은 3차 다항함수죠. 3차 함수라고 보통 표현하고 니은은 분수함수, 디귿은 저건 1차 함수죠. 니을은 모양상 보면 분모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4와 아무 관계없이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분수함수입니다. 미음 1-2x분의 3 저건 분수함수죠. 네. 비읍 저건 다항함수, 2차 함수니까요. 그래서 다항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 정의역 범위를 설정하시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문제 정도 한번 해봅시다. 7번
자, 7번에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함수의 정역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 분모를 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분자를 써봤더니 분자에는 5x 플러스 3이 있어서 분모를 지울 수 있는 어떤 인수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x값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x는 정역 범위를 쓰라면 x바 x는 조건제시법이죠. 그 정용 원소 x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동시에 x는 4가 아니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정역 범위가 될 테고 8번의 정역 범위를 설정하시오는데 8번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겠죠.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 없도록 하는 x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x제곱은 0보다 커나죠. 실수값을 제곱하면 0보다 커나트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1보다 커나왔네요. 달리 말하면 x제곱 플러스 1이 0을 만족하는 그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분모가 0 되는 건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범위의 정역 x는 모든 실수. 네. 쓰기는 정확히 쓰려면 x바 x는 모든 실수. 네,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분모가 0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범위에서 정역이 설정된다. 일단 그래서 유리함수는 정역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여기서 실례 안 된다면? 실례일까요?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반비례 기억나세요? 가물가물하죠, 사실. 중1 때 1학기 마지막 파트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함수라는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그때 앞쪽에서 이제 함수의 순서상 잡는 거, 점의다표, 순서상 4분면 이런 거 배우고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 넘어와서 함수 마지막 파트에 그 정비례 반비례라는 게 나와요. 정비례는 y는 ax꼴로 표현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a가 양수가 되면 1, 4와 3, 4를 지나고 a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를 지난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의 기본형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정비례였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라고 배우고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절대 x가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원점은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a 값이 양수가 되면 1, 4와 3, 4를 지나가는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지고 a가 음수가 되면 2, 4와 4, 4를 지나는 쌍곡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그 그래프는 우리 이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y는 x분의 k, a냐 k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k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였다는 거였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쌍곡선과 이렇게 되는 쌍곡선. 인데 이렇게 될 때는 특징이 이쪽으로 갈 때는 k가 양수일 때였고 이쪽으로 갈 때는 k가 음수였죠. 중학교 거도 간단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중학교 걸 이해해야 고등학교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배운 지가 거의 한 3년쯤 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죠. 중1 때 마지막에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2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개념을 하는 거고 K가 양수일 때는 지나는 사분면이 1, 4와 3, 4분면을 지납니다. 그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죠. 그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통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죠. 감소하는 함수.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지나는 사분면이 2, 4와 4, 4분면을 지나가게 되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그림을 이렇게 따라 보시면 내 손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도 커진다 이 뜻이죠. 이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주죠. 증가함수의 수학적 뜻이 이거예요. x 커질 때 y도 커진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게 증가함수의 수학적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며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각 쌍곡선이죠. 물론 우리가 쌍곡선이라는 단어는 들어도 직각이라는 단어는 안 배웠는데, 직각은 이 그래프가 가운데에 있는 얘네를 기준으로 안 만나거든요.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저 두 개의 축이 만나는 각도가 90이기 때문에 보통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쌍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쌍곡선의 그래프가 꼭 가운데가 직각일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르게 직각이 아닌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쌍곡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쌍곡선의 일종이에요. 상관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건 직각쌍곡선을 배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때가 배운 내용이고, 뭐 추가로 더 해보자면 뭐 이런 거겠죠. A의 절대값이 크면, 여기는 K죠.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Y는 X분의 1보다는 Y는 X분의 2가, Y는 X분의 3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가운데 있는 이 두 개 축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배우셔야 될 게, 근데 고등학생인데 중학교랑 똑같은 것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된 내용이 있겠죠. 추가된 내용을 이제 공부하실 텐데, 이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익혀야 될 개념은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점근선. 그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 존재하죠. 그 선이 하나는 X축이고 하나는 Y축이에요. 유리함수는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갖습니다. 근데 왜 저 그래프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 K가 양수일 때를 비교해 설명드릴게요. 점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상식을 생각해 보면 언젠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X축과 만나고 시간이 더 지나면 X축을 통과해서 다시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야. 근데 이건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상식과 논리는 다른 개념이다. 상식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X축과도 만나고 X축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상식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Y는 K가 양수일 때니까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X가 점점 커져요. X가 1일 때는 Y도 1이 되고 X가 2가 되면 Y는 2분의 1, X 3 되면 3분의 1, 4 되면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X가 계속 커져요. 그럼 X가 계속 양의 값으로 무한히 커진다 하더라도 이게 0이 될 수 있나요?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분자가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Y 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Y 값이 0이 돼야 X축의 다른 수학적 이름이 Y는 0이잖아요. 이 그래프가 Y축에 닿으려면 Y값 0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프상 Y가 0이 존재할 수 없으며 양수만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면 계속 답이 양수가 나오지 음수가 나올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 논리적으로는 만날 수도 없고 X축 밑으로 내려갈 리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이 선을 보통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Y축. 그래프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X축에 다가가죠. 하지만 X값을 여기 점점 무한히 0에 가깝도록 이제 숫자를 줄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근데 0을 줄 수는 있나요?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0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 0에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값은 무한히 커져가겠죠. 그러면
x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의 1 집어넣으면 x의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만 x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x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나와요. 역수니까 주어진 분모의 역수가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역수, 3분의 1 역수, 4분의 1 역수 이러다 보면 점점 이 값이 x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값이 무한히 커져가기 때문에 계속 위로 이제 솟구치지만 y축에 닿지 않아요. y축의 수학적 이름은 x는 0이잖아요. x가 0이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0에 가까이 가지만 0과 만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점근선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점근선 두 개, y축, x축. 근데 x축의 수학적 이름 y는 0. y축의 수학적 이름 x는 0. 됐나요? 앞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y는 0, x는 0을 주어져 있는 y는 x분의 k라는 이게 반비례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분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수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 기본적인 형태. x분의 분모가 x로 표현되어 있으며 x 말고 상수도 없고 그냥 순수한 x로 표현되어 있으며 분자값이 상수로 표현되어 있는 저런 거를 분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수함수 기본형일 때는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 존재하고 그 점근선을 수학적 식을 쓰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앞으로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쌍곡선은 항상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이 나와요. 두 번째. 그럼 이 점근선들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었죠? 근데 점근선들이 이 한 점에 딱 만나게 돼 있거든요. 저 만나는 점을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x축, y축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0,0겠죠. x0, y0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중요한 점은 꼭지점이었고 원에서 중요한 점은 중심이었죠. 분수함수의 중요한 점은 점근선입니다. 쟤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유리함수를.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대칭성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활용해 볼까요? 여기 양수인 부분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분수함수인데 y는 x분의 k, k가 양수일 때는 1, 4와 3, 4를 지나는 저런 쌍곡선이 나타났는데 저 그래프 자체를 잘 보니까 저 그래프가 뭔가의 대칭성을 띠죠.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잖아. 뭔가 이렇게 접어 넘기면 딱 포개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첫 번째 대칭성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해요.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죠. 원점 대칭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혹시 앞쪽에 여러분들이 그 도형에 이동할 때 대칭 이동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형에 이동할 때 대칭 이동 배웠었어요. 그 대칭 이동 명령에 보면 x축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하시오 좌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근데 그 중에 원점 대칭 이동이 있었거든. 원점 대칭 이동은 여기 썼던 점이 여기 3,1이라는 점이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바뀌죠. 원점 대칭 이동의 명령은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게 원점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y는 x분의 k라는 이 분수함수에 이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분의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 이렇게 돼요. 이게 양쪽에 음수를 취하게 되면 둘 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이 그래프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해도 원래 또 그래프가 똑같은 위치에 다시 만나게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 이 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은 분수함수 위에 있는 이 점은 쭉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딘가의 다른 위치에 또 다시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 점을 원점, 점근선 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어딘가의 분수함수지의 다른 그래프 위에 그 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식이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대칭성이 있어요. 이 그래프는 또 다른 것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는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 점근선의 선생님 써드리는 게 책은 굉장히 단순하게 써져 있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성립해요. 근데 점근선의 교점은 위에서 말했자면 점근선의 교점이 뭐였죠? 얘는 0,0이었죠. 0,0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인 0,0을 지나며 동시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기가 누구죠, 근데? 이게 y는 x잖아요, 기가.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 y는 x. 결론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성립하냐면 대칭 관계가 성립해요. 또 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우리가 도형 이동에서 배웠잖아요. y는 x 대칭 이동하시오. 여기 있었던 3,1이라는 점을 y는 x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게 1이 넘어가면서 여기 찍히죠? 이렇게 누워있던 직사각형을 이렇게 세워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얘가 3,1이었다면 얘는 1,3이 되죠. 그치?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의 명령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죠. 그럼 y는 x분의 k라는 이 분수함수의 기본형에다가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요. 그럼 x는 y분의 k가 되고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식을 y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y로 정리하려면 좌우를 역수를 취해서 뒤집어 놓고 양변을 k로 곱하게 되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또. 그럼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이 돼서 썼더니 자기랑 똑같은 게 나온다는 뜻은 그래프 자체가 y는 x 대칭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그래프 잘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이 위쪽을 접어내리면 이쪽으로, 이쪽을 접어내리면 이쪽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데칼코마니 미술시간에 배웠던 그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y는 x를 접는 손으로 빡 접어넘기면 둘은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 세 번째, 하나 더 뭐 있을까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다시 대칭해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걔가 누구죠? 0,0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누구예요? y는 마이너스 x예요. 여기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네. 얘 y는 마이너스 x 기준으로 이쪽을 접으면 그대로 얘랑 포개어지고 이쪽을 접으면 반대쪽에 완벽히 포개어지기 때문에 둘은 대칭 관계. 그리고 이제 식으로 정리해도 마찬가지죠.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x, y가 서로 뒤바뀌지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면 y, x가 바뀌는 동시에 부호도 반대로 바뀌죠. y는 마이너스 x로 x는 마이너스 y로 바꿔 쓰게 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k 이렇게 돼서 음수음수는 양수가 되고 다시 아까처럼 역수를 뒤집으면 얘랑 똑같은 식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 대칭성을 말하시오. 그러면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좀 생략하고 결과치만 써놓은 건데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뒤쪽에 나중에 평행이동 됐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결과만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이동됐을 때는 또 고민이 돼.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억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따로 나중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 교점에 대한 점근선의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자, 그러려다 보니까 또 약간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였죠? 우리 직선 하나 되게 있었잖아요. 기울기가 m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럼 이거 기억나죠?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신다. 이런 거. 직선할 때 좀 중요하게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중에 점근선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움직이다 보니까 점근선의 위치가 마이너스 3,2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점근선의 위치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가 2. 이게 원점이고 y는 2. 여기서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그 점근선의 교점이 구성되며 그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쪽 혹은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쌍곡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당연히 이 그래프의 대칭성은 점근선에 대한 교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지만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완벽히 포개어집니다.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 대해서 완벽히 포개어지는 관계가 된다 되죠. 근데 그럴 때 이걸 구해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평행이동하면 어려우니까 아예 왜 개념 자체를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식에 이제 적용시켜야 됩니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유리함수는 y는 x 플러스 5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면 기울기 일자리뿐 아니라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 대한 대칭도 성립하니까 y-2는 마이너스 1 가로 x 플러스 3에 대한 대칭.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대칭. 이 점에 대한 대칭,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처음 기억할 때부터 저렇게 기억하셔야 나중에 헷갈림이 없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유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은 마지막 대칭성. 여기까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설명드릴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게 뭐냐면 유리함수의 분수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자,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모든 함수는 보통 이제 기본형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1차 함수는 기본형과 일반형이 차이가 없을 정도 비교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특히 표준형, 일반형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따로 뭐 1차 함수는 제외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나누죠. 2차 함수의 기본형은 뭔가요? 2차 함수의 기본형. y는 이거죠. 기본형. 표준형은 얘를 x쪽으로 p만큼 y쪽으로 q만큼 평이동한 y는 a 가로 x-p 제곱 플러스 q. 표준형, 일반형은 저걸 분배한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 이게 일반형이죠. 그럼 표준형에서 중요한 거는, 기본형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 좌표죠. 얘 꼭점 좌표가 0,0. 얘는 꼭점 좌표가 p, q. 얘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y 값. 물론 이 구해보면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p, q로. 이런 것들을 배웠었듯이 원도 그랬었어요. 기본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표준형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일반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
이번에 중요한 거는 중심 0,0. 얘는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중심 좌표 A, B. 여기 중심 좌표는 이제 공식을 써야 되죠. 1차항 계수의 반의 부호 반대, 2차항 계수의 반의 부호 반대. 이게 중심 좌표. 됐습니까? 유리함수 기본형 y는 x분의 k. 표준형 저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우리가 평이동 명령에 따라 x 대신에는 x-p, y 대신에는 y-q가 들어가면서 식의 y는 x-p분의 k,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q가 넘어와서 플러스 q, 요런 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은 별거 없어요. 그냥 통분하는 겁니다. 보통 분수식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나눠서 잘 안 쓴다는 얘기죠. 하나의 분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쟤를 통분하게 되면 이런 꼴,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타난다. 이게 일반형이에요. 통분한 상태. 그래서 보통 기본형과 표준형의 관계는 기본형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 표준형이 나오고, 표준형과 일반형 관계는 서로 같은 식이죠. 뭐 전개를 한다든지 통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가서 일반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두 식은 완벽히 일치하는 식이에요, 사실. 그럼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점근선의 교점이죠.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에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당연히 x축 p 따라 y축 q 따라 이동했으니까 p, q가 되고, 구하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게 점근선의 x좌표예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절대 지나지 않는 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수는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y는 q가 될 수 없어요. y가 q가 되려면 이 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이 그때 y좌표. 자, 그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해서 만들어진 얘가 일반형. 좀 이따 이건 점근선 교점을 구하는 방식은 이 일반형 할 때 따로 설명드릴게요. 인형이에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하면 다음 유리함수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거는 정의역 범위,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x가 p에서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y가 q에서 또 다른 점근선이 만들어진다. 그들의 교점에 p, q라는 점근선의 교점이 나타나고 그 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됐나요?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냥 뭐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분수함수죠. 다음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일반적 성질은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분수함수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꼴이지? 아, 분수함수구나. 분수함수면 쌍곡선의 그래프겠죠. 쌍곡선 그래프 그리려면 그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축이 필요해요. 점근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점근선을 찾는 방식.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점근선의 교점 찾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교점 x좌표. 그 다음은 뒤에는 이 상수값 7이 y값이 가질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에다가 x는 붙이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 y는 7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7이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게 원점이고, 마이너스 2, 뭐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 7 이 정도? 네,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분자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마치 방향이 1, 4와 3, 4 방향을 진행하도록 오른쪽 2와 왼쪽 아래쪽 있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 그래프가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데 꼬부라지면 안 되죠. 계속 붙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의 폭은 얼마큼 잡아야 됩니까? 그거를 일정히 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는 건 행동이고 일반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대충 그리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이렇게 그려서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군요. 나머지는 접수하죠. 그럼 세 번째 그래프는 점점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는 감소함수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대칭성을 조사해 봅시다. 저 그래프는 무엇에 대한 대칭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점근의 교점 마이너스 2,7에 대한 대칭. 그 다음 기울기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9.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색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아셨죠? 네. 이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어느 정도는 네,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잘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22번.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특징을 한번 파악하시오. 그러면 좀 빠르게 합시다, 이제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6,4.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만들어지죠. 대칭축. 여기는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x값 마이너스 6, y값 4. x값 마이너스 6.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y값 4. 여기쯤.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느 쪽이냐면 분자값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음수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4와 4, 4 방향을 그려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2, 4와 4, 4 방향이니까 뭐 대략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대충 그리면 안 되는 게 이쪽은 뭐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을 그릴 때 이쪽은 어쨌든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를 그릴 때 이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4, 4분면을 통과하지 않죠.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좀 퍼져서 그리게 되면 이제 4, 4분면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세밀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그래프가 4, 4분면을 지나가는지 나머지 4분면을 다 지나갈 것 같긴 한데 4, 4분면을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가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을 그리는데 이렇게 좀 안을 많이 붙어서 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4, 4분면 안 지나가죠? 혹은 이렇게 돼도 4, 4분면 안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4, 4분면을 지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 4,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의 기준을 어디로 두면 편하냐면 여기로 두면 편해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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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뭐냐면 그래프, 빨간색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 무슨 절편이죠? Y축과 만나는 교점이 Y좌표를 보통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잖아. Y절편. 근데 그 Y절편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양수일 때는 4, 4분면 안 지나가고 0일 때도 4, 4분면 안 지나가다가 음수가 되면 4, 4분면이 지나가죠. Y절편이 이 케이스에서는 0 이상이면 4, 4분면은 안 지나가게 되고 Y절편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4, 4분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몇 4분면을 지나갑니까? 확인하려면 Y절편값을 찾으면 돼요.
근데 y절편은 x가 0일 때 그때 y값 찾는 거잖아. 여기 x에다 0 집으면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4면 이게 양수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24니까 6분의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양수죠. 대략 한 3점 얼마 되는 양수값이에요. 여기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라는 얘기죠. 따라 4,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쪽을 그려놓고 대칭 관계로 대략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얘네들은 안 그려지는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약간 저 정도의 세밀함만 가지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설명했죠, 좀 전에. 다음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그러면 1, 2,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주어져 있는 XY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Y는 X제곱 어쩌고 하면 아, 2차 함수구나. 포물선이네. 그 다음에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원이구나. 쟤처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2 플러스 4. 이거 유리함수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함수의 정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 포물선이겠구나. 원이겠구나. 쌍곡선이겠구나. 유추가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써주면 저게 뭐야가 되죠? 저게 뭐야? 뭐 저런 게 내가 저런 걸 배웠나?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싶으면 저 그래프를 y라는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y는 하고 오른쪽 식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y를 묶어줘야 돼요. y가 있는 식으로 묶어요. 그러면 x 플러스 6 y가 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걸 넘깁니다. 4x 플러스 22. 됐나요? 양변 이걸로 나눠줘요. y는 x 플러스 6분의 4x 플러스 22. 분수식이네? 유리함수구나. 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일반형은 안 배우긴 했지만, 일반형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게 유리함수구나. 그러면 쌍곡선이겠네. 중요한 점은 정근선이 교점이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까 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정근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4, 4분면 안 지나는구나.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 당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건 한번 해볼까요? 자, 35번. 다음 분수함수식이 다음과 같을 때 쟤를 통해서 저 그림을 통해서 분수함수식을 만들라는 얘기죠. KPQ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보세요. 얘를 보니까 점근선에 교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교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예요. 됐니? 그럼 뭘 쓸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이게 P값이고, 이거 Q값이라고요. 표준형에서 PQ값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그럼 Y는 X-3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 식을 완성하려면 K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K값은 뭘 보고 찾지? 그림을 잘 보면 뭔가 표현되어 있는 점이 하나 더 있죠. 저 그래프가 4,0을 지나가요. 대입합니다. K값은 2. 따라서 완성된 식 Y는 X-3분의 2 마이너스 2. 그래서 K값은 2. P값은 마이너스 3.
P값은 3, Q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일반형 갑시다. 자, 일반형은 좀 전에 배웠던 표준형을 통분시킨 거겠죠? 근데 항상 그랬지만 일반형의 단점들은 뭐예요? 가장 일반적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점들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포분선에는 꼭지점, 원에서는 중심,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 이게 이제 묶이면서 뭔가 정리되고 묶이면서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형이나 표준적인 모양에 안 맞게 표현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점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못 구하지는 않잖아. 또 변형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연습을 좀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x-2분의 x-1. 자, 주어져 있는 이 분수함수죠. 하나의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배운 분수함수는 부모가 보통 1차인 형태만 배워요. 이 분수함수는 분명 쌍곡선의 형태의 그래프를 띌 텐데 그림을 그리려면 좀 전에 배운 것처럼 표준형이어야만 우리가 그림 그리기 용이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저기 있는 분자값을 실제로 분모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나누면 여기 몫이 1이 되겠죠? 분배하면 x-2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1이 남아요. 이 뜻은 나눔을 당했던 분자인 x-1은 나누었던 분모 x-2와 목 1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눗셈을 표현한 겁니다. 예전에 배웠던 나눗셈을 정리한 방식. 이걸 집어넣어요. 분모 x-2 분자는 x-2와 1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찢습니다. 이렇게 하나 찢고 이렇게 하나 찢어요. 얘부터 먼저 쓸게요. x-2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찢다 보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여기 1이 남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식은 y는 x-2분의 1 플러스 1로 변형되고 다시 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점선의 교점이 2,1이 되더라. 2,1이 된다. 그리고 위에는 분자값이 양수이므로 1, 4와 3, 4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이쪽 별 문제 없지만 이쪽 그리다 보면 4분면의 위치가 좀 애매해지죠. 그럴 때는 y절편 찾아주면 된다고 했죠. x가 0일 때 y값 이렇게 지워지고 y값은 2분의 1 양수값이네요. 여기쯤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저렇게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겠지만 짜 맞춰도 돼요. 아니 어차피 분모가 한 번 더 써지지 않을까? 여기도 x, 여기도 x니까 개수는 1이 될 테고 분자는 원래 x-1인데 쓰기는 x-1을 썼으니까 x-1을 x-1로 만들려면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찢어요. 그래서 그 다음처럼 아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 y는 x 플러스 2분의 3x-1 다음을 분수함수로 표현하시오. 표준형 표시하라고 그러면 x 플러스 2죠? 하는 방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둡니다. 근데 분자는 3x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가로치는 앞에다가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3x는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분배하다 보면 플러스 6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7이 필요하겠죠. 그 찢을 때는 약분이 안 되는 얘를 먼저 써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 약분되면서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2,3이며 2, 4와 4, 4 방향을 지나가도록 그림을 그려서 혹시 필요하다면 4분면 구할 때 y절편, x 0 집어넣으면 y절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원점 아래에서 y축과 만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4분면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원래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연습을 좀 하고 원래는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자, 이런 것들 문제가 다음 점근선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찾고 교점 찾고 대칭선 찾고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그런 것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을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y는 x 플러스 4 쓰고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쓰신 다음에 가로치고 그 앞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3 곱해요. 그럼 분배한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8로 바꾸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겠죠. 찢어 놓으면 y는 x 플러스 4분의 뒤에는 상수 4부터 혼자 갖다 쓰시고 이거 찢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그래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의 교점이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교점에 점근선이 존재하고 지나는 사 보면은 양수 1, 4와 3, 4 방향인데 이쪽 별 문제 안 되지만 이쪽 애매하죠 지금? 어느 쪽을 지나가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사분면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y절편값 x에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정도 지나가겠네요. 그럼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면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1, 4와 3, 4 방향인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 4 보면은 안 지나간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냥 여기도 x만 갖다 쓰시면 돼요. y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대칭성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 됐나요? 이거 이제 정리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면 웬만한 내용 다 되고 이제 굳이 좀 더 하자면 정의역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의역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됐나요? 그럼 y값 범위는 C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y값 범위죠. x를 대응해서 나타나는 y값 범위 y값 범위는 y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잘 유리함수를 이해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저걸 표준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긴 해요. 빨리 하는 방식이에요. 책에 보면 유리함수가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게 이제 일반형 꼴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런 꼴이죠. 1차분의 1차 꼴.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 빨리 찾는 방식은 니은자 공식이에요. 니은자 공식이 뭐예요? 이게 생긴 모양이 니은자 붙여 보여서 니은자 공식이라서 는 부릅니다. 전문 용어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이게 니은자 공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때 아까처럼 표준형을 바꾸는 방식도 나쁘진 않은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빠르게 구하는 방식은 분모가 어쨌든 0이 될 수 없죠. 갖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c분의 d, 그 다음 아까 저거 바꿀 때마다 매번 뒤에는 상수값 있잖아요. 분수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그 상수값은 뭐로 결정됐냐면 이것도 그랬잖아요.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4 쓴 다음에 앞에 개수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붙이고 뒤에 플러스 4 붙였죠. 이거 찢을 때 요렇게가 앞에 분수가 되고 요렇게가 뒤에는 상수가 되다 보니까 얘가 그냥 저절로 뭘로 결정이 되냐면 점근선의 y의 좌표로 결정이 되죠. 저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던 거예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서 여기 있는 개수를 갖다 쓴 거거든. x의 개수와 저 앞에 있는 위에 x의 개수 여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c분의 d 이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와요. 위로 가볼까? 얘 점근선 교점이 이렇게 해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나왔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 니은자 모양으로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빨리 구할 수 있죠. 점근선의 교점은. 잘못 썼네. 네, C분의 2입니다. 됐니?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알았으니까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냥 는만 갖다 x는 y는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여기까지 별 무리 없죠? 대칭성도 별 무리 없어요. 어쨌든 점근선 교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 기울기
1이면서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러니까 점근선 교점만 나오면 상당히 많은 과정을 할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좀 아쉬운 건 뭐예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만약 지나는 4분면이라든지 좀 구체적 그래프를 원한다면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 어느 방향으로 지나갈 건지를. 근데 이 점근선 교점만 가지고는 이게 분자에 남아있는 상수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점근선 교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 문제가 만약에 다음 주어져 있는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표준형 안 바꿔도 돼요. 그리고 니은자 공식만 가지고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음 그래프의 대칭성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굳이 표준형 안 바꿔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래프에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라든지 이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물어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빠르게 표준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또 이 짓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찝다 보니까 아니 그제서야 나타나죠. 아 이게 4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분자가 양수가 되는구나.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이렇게 지나가겠네라고 이제 판단하겠는 거겠죠. 감소함수네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좀 아쉬운 거야. 니은자 공식 괜찮은데 이 분자값이 얼마인지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래프의 방향을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지 좀 애매하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서 만들다 보니까 잘 보세요. 저 표준형을 빠르게 저 일반형을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분자값을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y는 저 일반형을 표준형 바꿀 때는 분모는 똑같은 걸 씁니다. 똑같은 걸 써요. 분모는. 그리고 여기서 니은자 공식으로 뭘 찾아냈죠? 점근선의 교점을 찾았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상수값이 이 분수 뒤에 붙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이게 여기 되는 x값, 그때 y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럼 남은 건 분자값이야. 이거 빨리 구하는 방식. 잘 보세요. 분자 빨리 구하는 방식. x가 0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를 분자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다 대입해요. 그럼 12 마이너스 8.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자 공식과 저 패턴을 좀 적절히 섞으면 빠르게 표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이거.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저 그래프를 표준으로 바꾸시오. 제일 처음 뭐 하시라고요? 분모부터 쓰세요. x-2. 니은자 공식으로 점근선의 좌표를 찾죠? 2, -2 찾을 수 있죠? 분모 0, 그 다음에 x 앞에는 개수. 그걸 분수 형태로 이렇게 쓰면 2, -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뒤에 갖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2죠. x값 2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빠르게 표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괜찮죠? 이건 별로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 유리함수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뭐 이건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주어져 있는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계산하시오. 아이고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그려질지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서 최대 최소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확실해. 만약 분자값이 어쩌고저쩌고 써지겠지만 분자값이 양이 들어와. 그럼 방향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방향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걸 알겠죠. 그럼 감소한다는 얘기는 x값이 큰 값을 집어넣으면 반대로 y값은 작아진다는 뜻이고 x의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분자값이 반대로 음이 되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x값이 큰 게 y값의 최대 범위가 되고 x값이 작을 때가 y값도 똑같이 가장 작은 범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빨리 해봅시다. y는 분모 갖다 쓰시고 니은자 공식 1,2 요 뒤에 2 갖다 붙이시고 분모 0이 된 x값 1을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1,2가 여기 1,2가 되며 방향은 이게 양수니까 1, 4와 3, 4 방향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 분모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값 마이너스 1 여기쯤을 지나는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네.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범위가 제한적이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그려라. 마이너스 2부터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와서 여기만 그려라.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그래프상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죠. 함수값의 최대값.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때 최대값이 나오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지금 범위의 마냥 끝값이니까 이때 최소가 된다. 됐니? 근데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뭘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사실은 그래프를 필요하면 그려야 되겠지만 그래프가 굳이 필요 없으면 안 그려도 괜찮잖아요. 만약 주어진 문제가 이 범위 안에서 다음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고 그러면 뭐만 판단하면? 분자값만 판단하면 돼. 분자값만. 그럼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렇게 표준형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 분자가 양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테니까 분자가 음이 되면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테니까 얘는 감소함수고 얘는 증가함수라 이게 K값이 분자값이 양인지 미인지 판단하면 되는데 분자가 양인지 미인지 판단하는 방식은 분모가 0이 된 X값이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분자값이 결국은 양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양이니까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다 그리지 않잖아. 일부만 그리려잖아. 어딘가에서 X가 마이너스 2가 있을 테고 어딘가에 X가 0이 있을 텐데 만들어진 그래프는 딱 여기서만 그려질 테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것도 그냥 설명 하나 그리지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그릴 필요 없어요. 아, 분자가 양수네. 아, 양수면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x가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y의 최대가 되는 거구나. 감소함수니까. 반대로 x가 가장 범위에서 큰 값인 0을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는 감소가 되므로 x가 가장 작으면 반대로 y는 x가 가장 크면 반대로 y는 가장 작은 형태가 나타나 있구나. 남은 거 대입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나오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표준형을 쓸 필요도 없어요. 최대 최소만 구할 때는. 뭐만 하면 되죠? 분자가 양인지 민지 판단만 하면 된다. 그럼 x가 여기 있는 분모 0이 되는 값인 3을 위에다 대입해요. 음수인 건 확실하네. 그럼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거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니까 x의 작은 값 집어넣으면 y도 가장 작은 최소가 나오고 x의 가장 큰 값인 2를 집어넣으면 y 값도 가장 큰 최대가 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8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최소값.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약분하면 1이 최대값. 최소는 마이너스 2, 최대는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사실 오늘 수업이 썩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표준요도 좀 바꿔보시고 그래프도 좀 그려보시고 여러 번 연습을 토대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이 좀 익었을 때 그때 이런 방식 설명하면 좀 더 나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핵심적으로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구하려면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느끼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연습이 충분히 안 되는 상태로 강제쌤이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시간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집에 와서 복습하실 때
너무 단편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표준형으로 바꿔보시고 점근선 그려보시고 대칭축 찾아가지고 저 그래프 만들어 보시고 Y절편 찾아가지고 이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범위 안에서 여기서 최대값 그래프상 얘가 제일 높으니까 최대값이겠구나 그런 걸 연습하신 다음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강의를 돌려보시면서 이걸 좀 간단히 줄였으면 이렇게 핵심적인 엑기스만 모으면 이렇게 간단한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이렇게 풀면 문제풀이가 좀 더 단순해지겠구나 그렇게 좀 익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에 여기 좀 유리함수 역함수 개념이 여기 좀 빠져 있거든요. 역함수만 설명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여기 개념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유형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주어진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거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최근에 배운 겁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어야 되죠. 결론은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주어진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죠. 이런 걸 했었잖아요. 만약 그래프가 y는 fx가 이거였어요.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이 직선에 대해서 얘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죠.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표기법은 위에 지수 -1을 쓴 것처럼 쓰고 부를 때는 인버스 혹은 역함수라고 불러준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역함수예요.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들의 저거에 역함수를 쓸 때는 fx보다는 xy로 구분해 쓰는 게 나으니까 f 땡땡이라고 쓰고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식을 x로 쭉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xy를 뒤바꾸면 딱 y는 하고 정리될 테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xy를 바꿔놓고 그 식을 역함수도 함수니까 y로 정리하면 역함수가 나오죠. 그럼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역함수를 취했어요. 역함수를 취하는 거는 xy를 뒤바꾸죠. x라고 생긴 거는 y로 바꿔 쓰고 y라고 생긴 거는 x로 바꿔 쓰면 역함수가 됩니다. xy가 서로 맞바뀌는 역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겠네요. 얘도 y가 되겠죠? x는 전부 다 y로 바꿔 쓰는 거니까. 자, 남는 거는 선생님 근데 역함수도 함수인데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y가 위아래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분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y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x 곱하기 y 플러스 2는 y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건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걸로 풀지 않고 그냥 이건 설명만 하는 거니까. 그럼 분배하게 되면 xy 플러스 x는 y 플러스 1이 되고 필요한 y를 모읍니다. y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넘기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걸 y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양변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y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어진 함수예요. 무슨 함수예요? x, y를 뒤바꾸는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역함수식은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못할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좀 귀찮은 건 확실해.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귀찮기도 하고 계산하다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립니다. 일반형이 모든 함수의 일반형이 참 불편한 식 중에 우리한테는 부담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점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보다 또 유용할 때도 있죠. 언제냐면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 애매한데 좋은 점은 뭐냐면 y절편 찾기 쉽잖아요. 뒤에는 항상 y절편이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일반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진 않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표준형보다 일반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역함수 구할 때 반대로 표준형을 통분시켜서 일반형을 바꿔놓고 역함수 구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구하는 방식은 이게 원함수 f라고 칩시다. f 땡땡. 그럼 역함수 f 인버스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네는 건들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른쪽 대각선 올라가는 cx 플러스 b 분모의 x와 분자의 상수는 건들지 마시고 분자에 있는 이게 x가 바뀌는 거 아니고요. 위에 있는 x는 둬야 되는데 분자에 있는 x 개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분자에 있던 상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가 반대로 바뀝니다.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가끔 보기 보면 이 답을 찾아야 돼. 이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언제냐면 얘네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잖아. A하고 D가 자리도 바꾸면서 동시에 부호도 반대로 바꾸죠. 답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얘네가 이쪽 친구들한테 붙어가죠. 야, 우리가 일을 두 개나 하잖아. 우리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반대로 바꿔. 근데 자리는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자리는 우리가 바꿀게. 대신에 부호 정도는 얘네가 바꿔줘. 그런 거예요. 자리는 우리가 바뀔게. 대신에 얘가 부호를 반대로 얘네가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실은 같은 거야, 이거 다. 위아래 똑같은 답이에요. 예를 들어 2번 봅시다. 2번. 주어는 식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역함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얘는 건들지 마시고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가능하지? 혹시 우리가 앞쪽에 분수식 배울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할 수 있다고 배웠죠. 마이너스 곱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를 분배하다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기도 하죠. 그럼 써진 것만 보면 이렇게 써진 것만 보면 두 답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아까 말한 이 개념이에요. 얘는 이 개념이고 얘가 이 개념이에요. 3과 2와 3이 자리만 바꾸고 부호는 얘네가 바꿔주는 겁니다. 얘네가 부호를 바꾸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함수인 1차 함수보다도 오히려 얘가 역함수가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리 판단하고 부호 판단만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익혀두고 내용을 까먹지만 않으면 거의 뭐 한 2, 3초 만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실 때는 여기까지 여기 384페이지에 있는 유리함수 마지막까지 잘 깔끔하게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